제2부 공간을 넓힐수록 정말 나가 마법처럼 커질까? 나의 공간을 남에게까지 넓혀보자. 상대방의 눈으로 바라보면 마법처럼 갈등이 풀릴까? 물론이다. 상대와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상대 시각으로 바라보라. 절대로 손해나는 일은 아니다. 그래야 나의 공간이 상대에게까지 확장된다. 그러면서 상대는 마법처럼 내 의도대로 움직이게 된다. 공간을 넓힐수록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이번에 나가 아닌 누군가의 눈으로 보면 정말 더 현명해질까? 그렇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 누군가의 시각으로 본 사람들이 훨씬 더 현명하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훨씬 더 협조적이었고 당파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있었다.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대한 고정된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 모든 상황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자신의 지식엔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순순히 받아들인다. 현명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점점 더 현명해진다. 그럼 나가 아닌 누군가의 눈으로 보면 정말 더 쉬워질까? 그렇다. 나만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나만의 공간 속에 갇혀버리지만 남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나의 공간이 남의 공간까지 확장된다. 그러면서 더 많은 지혜가 흘러나온다. 나의 공간을 넓히면 더 큰 힘이 흘러나온다. 또한 나의 공간을 시간적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데 나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어린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다. 동심은 순수하고 열려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나의 시야를 어린 시절까지 넓힐 수 있었던 사람들은 창의성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럼 이번엔 닮고 싶은 사람을 받아들이면 정말 닮아가는지 살펴보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을 나의 공간에 받아들이면 마음까지 닮아간다. 따라서 누군가를 닮고 싶다면 그 누군가를 나의 공간에 완전히 받아들이면 된다. 나는 부처님과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인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기적의 치유사들도 완전히 받아들인다. 과학의 경지를 뛰어넘은 아인슈타인도 완전히 받아들인다. 그 모든 사람들을 품고 있는 무한한 공간도 완전히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만큼 닮아간다. 그럼 이번엔 나의 공간을 물건과 동물에게까지 넓혀보자. 당신은 마음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머리를 가리킨다. 두뇌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지금 책을 읽고 있다. 그런데 만일 마음이 두뇌 속에 국한되어 있다면 당신이 두뇌 밖의 책을 읽을 수 있을까? 두뇌 속은 칠흑처럼 깜깜하다.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떻게 바깥에 있는 책을 읽을 수 있을까? 당신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건 마음이 두개골을 벗어나 세계까지 확장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의 공간은 내가 시야를 넓히는 만큼 무한히 퍼져나간다. 만일 내가 숲속의 무성한 나무들과 교감을 하면 내 마음은 그 나무들만큼 넓어진다. 파란 하늘을 보고 내 마음이 맑아진다면 파란 하늘도 역시 내 마음이다. 내가 남의 말에 완전히 공감한다면 그 역시 내 마음이다. 이처럼 마음은 두뇌만 국한된 게 아니다. 마음이 닿는 곳까지 무한하게 확장된다. 그럼 이번에는 동물의 영역까지 나의 공간을 확장한 사례를 들어보자. 시력을 잃고도 일상생활을 훌륭히 해내는 퀴씨는 육안이 안 보이면 귀로 듣는 소리가 형성하는 상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공간을 다른 동물에게까지 넓혔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의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무한한 잠재력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 그럼 공부할 때는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공간을 넓힐수록 성적이 쑥쑥 올라갈까? 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암기하면 더 오래 기억될까? 이유는 간단하다. 생각 사이의 거리를 넓힐수록 나의 공간도 커지기 때문이다. 시간적 거리를 더 넓히면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시간적 거리를 넓힐수록 기억력이 놀랍도록 좋아졌다.
또한 휴식 횟수가 많아질수록 생각 사이의 시간적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 또한 공부 사이의 시간적 거리를 넓히는 것도 효과가 있는데, 따라서 한꺼번에 몰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잘게 쪼개 조금씩 공부하는 것이 오래 기억된다. 공부는 똑같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책상 앞에 달라붙어 오랫동안 공부하면서도 성적은 제자리 걸음이다. 반면 어떤 사람은 쉬엄쉬엄 놀아가며 공부하는데도 성적은 멀찌감치 앞서간다. 지능의 차이일까? 아니다. 지능은 나의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무한히 높아진다. 나의 공간을 얼마나 넓히느냐가 성적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그럼 이번엔 반대로 시야가 좁아지면 정말 나도 작아질까? 시야가 좁아지면 정말 탈출하고 싶어질까? 심리학자 크레이그는 사무실 근로자 3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다. 시야를 넓힐 수 없는 작은 사무실이나 좁은 칸막이 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생산성, 창의성, 건강 지수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몸 자체만 자유롭다고 해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다. 시야를 넓힐 수 있어야 자유를 느낀다.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근원적인 이유도 역시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다. 1920년대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터먼도 전무후무한 최장기 천재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 대상은 IQ가 높은 아이들 2,000명. 그가 죽은 뒤에도 다른 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했다. IQ가 높은 사람들은 정말 각 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했을까? 1920년대 IQ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연구 대상에서 탈락했던 슈클리 박사는 나중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평균 IQ 151이나 되는 연구 대상자들 가운데서는 단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도 나오지 않았다. 절대 다수가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다. 연구를 시작한 터먼도 죽기 직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지능과 성취도가 서로 완벽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나는 무한히 퍼져나가는 존재다. 이 무한한 존재에 IQ 천재라는 딱지를 붙여 좁은 공간에 가둬놓으니 퍼져나갈 리가 없는 것이다. 제2부의 결론으로 요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시야에 따라 나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시야를 넓히면 창의적인 일을 잘하고 좁히면 구체적인 일을 잘한다. 시야를 넓힐수록 나는 정말 마법처럼 점점 커진다. 진정한 나는 무한히 퍼져나가는 빛이다.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마음의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무한히 퍼져나간다. 마음의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능, 지혜, 창의성, 성적, 협상력, 건강, 운, 갈등 해소 능력 등 나의 모든 것이 마법처럼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 즉, 나가 커진다. 나의 공간을 인간의 범위 밖까지 넓히면 다른 차원의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공부 사이사이의 공간을 넓힐수록 성적은 쑥쑥 올라간다. 시야를 무한히 넓히면 초능력이 나타난다. 시야를 좁히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지고 천재성 등 모든 능력이 일제히 떨어진다. 즉, 나가 작아진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야에 따라 나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